이것이 승부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 킥스와 셀트리온의 대결입니다. 전반 경기에서 2대1로 앞서 나가는 킥스. 자, 이제 4국과 5국이 시작되겠고요. 먼저 이어지는 4국입니다. 킥스의 강승민, 셀트리온의 이호승 선수의 대결입니다. 강승민 선수가 킥스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라운드에 변상희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둔 것이 팀에게도 컸고 강승민 선수 본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승리였습니다. 네, 최근 6연승을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국 빅매치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만남. 이지명 맞대결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대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바둑이 정말 전체 라운드를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묵직한 대결, 또 묵직한 장면에서 만났습니다. 네. 자, 조한승 선수 올 시즌 4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25년 차네요, 어느덧. 킥스의 윤준상 선수. 이번 시즌 성적이 킥스에서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개인 다승 순위에도 들어있어요. 네, 꾸준히 윤준상 선수는 정말 이 KB리그에서 못한 시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두 국수들의 만남입니다. 이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로 양화점 그리고 흑이 양쪽으로 걸쳐가니까 123-3을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장고대국에 만났어도 네. 더 어울리는 한 판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국수전은 예전에는 4시간, 5시간 한 적도 있었지만 네, 3시간짜리 대국으로 마지막에 이제 중단됐을 때는 3시간짜리 대국 아닌가요? 도전기는 4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는 3시간으로 기억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속기대국에서 만나게 됐고요. 자, 상대 전적 7대7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있었던 그 세 판의 대결에서는 조한승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두 선수는 기풍이 아주 정말 상반된 기풍을 지니고 있고요. 네. 윤준상 선수가 두텀을 위주로 해서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 스타일의 바둑이라면 조한승 선수는 부드러움 그리고 뭔가 상대를 이렇게 쓰다듬는 듯한 수고했어 이런 느낌의 바둑이거든요. 새로운 표현인데요. 네. 그 표현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압박하거나 네. 상대를 겁주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그냥 부드럽게 한 판 이제 진행되다 보면 어느새 조한승 선수가 훌쩍 앞에 가 있는 듯한 느낌. 저도 여러 번 대국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더 많이 했었죠. 여러 번 대국했습니다만 내가 뭘 잘못했지 싶은데 바둑이 나빠져 있거나 그런 네.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조한승 선수랑 같은 팀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세어봤을 때 한 7번인가를 7시즌인가를 같은 팀으로 이제 리그를 치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검토실에서 바둑을 지켜볼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두어서 이기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적이 많았어요. 근데 네. 그렇게 둬서 이깁니다. 조한승 선수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수들 그런 작전 그리고 저로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제 입장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두고 어떻게 이기지 싶은데 쉽게 스스로 이겨가고. 어떻게 보면 목진석 위원하고도 네, 정반대시잖아요. 정반대죠. 이제 생각하는 바둑을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완전 다른 거죠. 페어 바둑으로는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헤어바둑 나가면 둘이 이제 싸우겠네요. 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조한승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결은 해와 바람의 대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네요.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네요.
하지만 보면 윤준상 선수도 뭐 최근에도 펀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조건 펀치로만 휘두르는 네. 바둑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30대가 되고 또 40대가 되고 하면은 전투를 아무리 즐기던 기사들도 조금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바둑판 전체를 살피게 되고 예전처럼 정말 뭐 펀치를 내고 좀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런 모습에서 바둑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뭐 생활관이나 세계관도 달라지겠지만 바둑관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명한 기사들 뭐 정말 전설급 기사들도 임해봉 리나이펑 구단이라든지 네. 또는 심지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라든지 이런 좀 균형을 맞추고 또는 실리 위주 또는 이제 종반이 강한 기사들도 젊었을 때는 다 펀치를 주무기로 했던 기사들이에요. 네. 이시다 요시오 구단이라든지 다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의 바둑이 완성이 된 거죠. 윤준상 선수도 근데 뭐 여전히 베이스에는 힘이 깔려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힘을 주무기로 했던 많은 선수들이 사실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는 조금씩 바둑이 변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좀 유했던 선수들은 뭐 전투력이 좀 상승하던가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거 보면 조한승 선수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거의 한결 같죠? 네, 한결 같고. 잠깐 그 군 제대 이후에 좀 그 뭐랄까요 터프함이 가미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의 큰 틀에서는 뭐 변하지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양걸침을 해가자 좀 고민에 빠져 있는 조한승 선수인데요. 어느 쪽을 붙이느냐도 네. 중요하고요. 또 붙였을 때 흙이 보통은 최근에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끊는 수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축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안 되겠고 그러면 붙였을 때 어떤 진행을 선택을 하느냐를 놓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뒤로 받아야 될까요? 네, 많이 두어지는 것이 받아둔 다음에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도 최근이 아니라 역시 많이 두어지죠. 있는 수와 붙이는 수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여기 끊는 수는 말씀드린 대로 축이 흑돌이 여기에 와 있는 것과 같거든요.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축은 흑이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축머리 계산을 할 때 네, 이 화점에 있는 돌이 외목에 있으면 맞아요. 중앙을 귀라고 생각하고 외목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거군요. 이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꽤 기력이 높으신 분들도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원과 하점은 완벽하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축머리를 볼 때 하나하나 읽으면 사실 초읽기나 시간이 없을 때 많이 걸리잖아요. 네. 한 수 한 수 읽어야 되니까. 여기 돌이 있으면 그냥 여기 화점에 있으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면은 훨씬 단축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목이 여기 백돌이 걸쳐져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단축되고요. 네. 네. 이거를 제가 가끔씩 이제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아마추어 한 4, 5단 되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근데 이게 실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시간에 쫓기거나 또 뭐 빨리 둬야 되는 속기 바둑에서는 특히 시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저도 그 목진석 위원 덕분에 이 수를 알게 됐는데 그렇습니까?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신세계였고요. 네. 왜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괜히 시간만 버렸다라는 근데- 한탄도. 네. 네, 또 사실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괜히 이게 이제 줄여서 읽었다가 예를 들면은 줄여서 읽었다가 수익이 착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빨리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 이제 축 얘기가 나갔으니까 여기 이제 또 팁이 있나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축 강의를 하게 되면은 요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수와 이 화점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 사이를 뚫는 축은 없다. 요 두 점이 있으면 어떤 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이렇게 나오는 축도 당연히 이수 때문에 걸리고요. 네. 한 줄 이렇게 나가는 축도
역시 이수 때문에 걸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 두 점만 화점 두 개만 딱 있으면 어떤 축도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축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이거랑 네. 이제 이렇게 좁혀서 읽는 거 두 가지 알려드리거든요. 실전에서는 축을 초반에 특히 초반에 축을 읽을 때는 그래도 뭐 시간을 단축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네, 이것도 뭐 일일이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읽겠지만 딱 여기 두 개 놓여져 있으면 아, 축 안 되는구나. 그래서 축 변화는 그냥 탁 삭제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목진석 위원도 이 시간 단축을 위해 생각해 보다가 찾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요거는 저도 제가 찾은 건 아니고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동료 기사들끼리 연구하다가 이거 두 개 있으면 축이 안 되네 하고서 발견한 건데 아마 네. 그 전에도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기사들도 당연히 요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같이 연구회 하다가 알게 된 거였고요. 네. 대각선도 어디선가 아마 나왔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단지 이제 강의할 때 써먹는다는 점. 네. 이래서 프로들하고 같이 호흡만 하더라도 실력이 는다는 거군요. 자, 입구자로 둔 수는 여기 약점을 언젠가는 노리겠다는 뜻이고요. 자, 한 칸 아주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무난하면서도 좌변 다가오는 수와 상변으로 협공하는 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끊는 수를 생략한 채 흙이 양걸침을 했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어딘가를 받으면 호구라든지 나리자로 받으면 강하게 이쪽을 협공한 다음에 이 끊는 수를 강하게 노려갈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흙이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나 뭐 어떤 형식으로든 받으면 이번에는 여기 또는 이 자리로 가서 좌변 쪽 흙을 압박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흙의 입장에서는 약점이 있는 것이 좀 부담이라 상변 쪽을 지키고 좌변을 좀 따로 수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좌변을 지키고 버티는 것은 전투가 일어났을 때 아무리 펀치력이 강한 윤준상 선수지만 이 약점이 남아있는 채로 전투를 벌이기는 좀 부담입니다. 그럼 받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좀 이색적인 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무난한 거는 이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수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넓히는 것은 역시 여기가 지켜져 있으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허술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백이 끊어왔을 때나 백이 침투했을 때 확실하게 제압이 되거나 아니면 몰아치기 어렵다면 이 수가 상변을 둔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뭐 나는 남는 게 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를 두고 이쪽 끊는 수를 노리면서 전투를 벌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접근전이 되고 초반부터 좀 재밌는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백은 이 수를 통해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수를 통해서 여기 끊는 수를 노릴 테고요. 네, 가장 선수. 네, 무난하고도 정수라고 봐야겠어요. 뭐 인공지능 추천수가 어딘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거의 여기가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수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가 받아두는 자리였군요. 네. 그러면 백도 이제 좌변을 가야 할 텐데요. 네. 뭐 여기 다가오는 수, 또 낮게 다가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다가가라고 배웠죠. 저희가 배울 때도. 근데 여기를 두면 가네요. 흙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뭐 이런 식의 급소도 남아있고 백이 흐름이 괜찮거든요. 최근에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둬요. 이게 예전에는 이선으로 굴복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선을 벌써부터 놓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둡니다. 뭐 이선이면 어때? 안정만 하면 되지. 네, 이런 마인드로 두거든요.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치받아서 둘 수도 있고요. 치받는 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치받는 거는 이렇게 두고 이것도 안정이 되네요. 이거는 안정도 있지만 나가겠다는 뜻도 있어요. 예. 네, 여기를 나와 끊을 수가 없으니까 끊으면 단수의 양단수잖아요. 이것도 뭐 가능한 진행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수 두면 혼났거든요. 아니, 상대는 사선으로 당당하게 공격을 해오는데 네. 이게 뭐야? 굴욕적이라고 혼났는데 요즘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둡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여기 한 점 네. 하나를 좋은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굴욕을 당하더라도 실속만 차리면 된다. 안정하고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참아두고 끊는 수를 노리면 된다.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기세나 또는 바둑의 이제 길이, 흐름 이런 것보다는 좀 실용적인 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것에서 윤준상 선수 뭐 얘기해 주신 대로 2선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가는 방법 좀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윤준상 선수 스타일은 여기는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두고 뭐 치받거나 입구자나 뭐 밀고 나간다거나 그런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도 2선 나를자 당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요. 네. 여기가 좀 따끔하긴 하죠. 이 수가 아픈데 받아두면 뭐 아픈 거는 잠시고 그 다음에 끊는 수 남았고 뭐 다음에 꼬부린 자리도 좋고 네. 치 받아서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나가는 수를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냥 밀거나 입구자도 나갈 수가 있었고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입구자는 확실히 밀고 여기가 따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싫다고 본 거고요. 나가는 것도 밀어서 나가는 것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수는 있는데 우선은 여기 둘 때 여기 탁 맞는 자체가 호구 자리에 두 점 머리 맞은 거라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수도 사실은 이제 스스로 머리를 치받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좀 더 실전적으로 안정을 취하거나 중앙으로 나가는 수를 보자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윤준상 선수가 그러니까 그냥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군요. 네, 그냥 뭐 젖히고 늘면 안정은 안정인데 이건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수까지 쳐두고 바깥으로 나가면 좌변 쪽은 악수를 많이 뒀거든요. 하지만 중앙 쪽으로는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해설을 듣고 보니까 그냥 살아두는 방법을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윤준상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강렬하고 치열한 수들이 어울리는 윤준상 선수죠. 네. 항상 느슨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윤준상 선수 바둑을 보면 치열함이 지나쳐서 지는 경우는 네. 꽤 있습니다. 격렬한 바둑 네, 보여주죠. 이제 너무 치열하게 두다가 뭐 허점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바둑은 있어도 느슨하게 두다가 그냥 하는 사이에 허무하게 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반대로도 상대가 조한승 선수다 보니까 네. 그 격렬함이 만들어내고 싶어도 그게 어려울 수가 있을 어려울 것 수 있죠. 같고요. 격렬한 바둑도 박수도 손과 손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것처럼 조한승 선수가 안 싸워주고 균형만 맞추면 네. 사실 아무리 격렬하게 두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요.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네. 싸우고 싶어도 타협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뭐 도리가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뜁니다. 먼저 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끊으면 그때 젖히고 호구 친 다음에 강하게 두면 여기를 나가서 전투를 벌이겠다. 조한승 선수의 그 유연함, 부드러움이라는 네. 것이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부드럽게만 두는 거는 사실 다른 선수들도 할 수 있죠. 근데 부드럽게 두면서 형세가 나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세가 오히려 앞서 나가야 되고. 네. 그게 어려운 거죠. 부드럽게만 두는 거는 사실 뭐 일곱. 그렇죠. 부드럽게만 둘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판을 이끌어 나가는 그 능력이 탁월한 거죠. 네.
근데 앞서 그 보여주신 그림에서 흙이 나가면 네. 좌변도 못 살아있는 형태 같아 보였거든요. 자, 네, 이렇게 두고 호구 치고 여기서 만약에 백이 끝까지 버티면 네. 나갔을 때 물론 흑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백도 약점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오히려 백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바로 싸우기는 어려운가요? 네, 여기를 이으면 끊고 늘어서 백이 좌변 쪽 사활을 공략할 겨를을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호구 쳤을 때 백은 여기를 두고 그냥 이어서 타협하는 게 네, 타협 얘기가 나왔지만 조한승 선수 이쪽을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싸움 날 공간은 아니겠어요? 조한승 선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젖히고 호구 쳤을 때 네. 강하게 가느냐, 단수 치고 이어서 초, 네, 여기서 타협을 하느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은 상대가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조한승 선수의 선택. 둘, 셋, 넷, 다섯. 음, 네, 지금은 뭐 호구 치고 백이 이렇게 버티는 건 아무래도 좀 엷은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를 있는 거는 우지끈 끊어버려도 네. 백이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고요. 둘, 근데 셋, 이런 형태를 넷, 오늘 대국에선가 봤던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비슷한 그런가요? 형태들이 네.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상변에 붙이던가 이런 수를 교환을 해서 중앙에 도움이 돼도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아, 이쪽을요? 어디? 뭐 아, 이런 뭔가 곳이요? 비슷한 형태를 많이 봤던 것 같기는 네, 해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나오긴 했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선가는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모양이었었나 확실한 기억은 안 나고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어두면 보강이 된 무난합니다. 거고요. 네, 네. 다르게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렇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근데 글쎄요. 이렇게 받으면 양쪽 약점이 남아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쪽으로 음. 갔네요. 이거는 그냥 이 한정을 확실히 제압해 두는 것이 낫다. 있는 것은 좌변 쪽으로는 단단하지만 이 한 점이 나중에 다시 나갈 수 있는 맛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아무런 맛도 뒷맛도 없게 정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흙이 여기를 나와 끊는 수가 있을 때도 네. 백돌이 여기 있으면 지킬 때 흙이 당장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 맛을 확실히 봉쇄해 둔 수이기도 합니다. 좌상기도 지금 셋, 이렇게 늘어둔 수로 인해서 좌상기도 보강을 해둔 거예요. 여섯, 일곱, 흙도 여덟, 끊어서 잡아두겠고요. 아홉. 아, 이런 건가요? 윤지성 선수의. 자. 먼저 적극적으로 걸어갑니다. 네. 네. 여기를 두는 건 백이 단수 치고 손 빼거든요. 단수 치고 손 빼는 게 이제 조한승 선수가 선호하는 타협하고 다른 큰 곳을 찾아 나가는 부드러운 진행이라면 네. 이렇게 강하게 우지끈 끊어가면서 변화를 구하는 것이 윤준상 스타일이죠. 저는 사실 중앙 늘어도서는 아까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셋, 윤준상 선수의 눈에는 네. 아니었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네. 받아주면 계속 네 번 움직여 남았습니다. 가겠다는 걸까요? 지금 약간 이제
고급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 점을 잡으면 단수를 하나 당하고 일선에 돌이 간 다음에 백이 다른 곳을 둡니다. 네. 그 순간 이 한 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뭐 실제 바둑할 무게가 아니라 이 한 점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백이 여기 2선을 하나 두고 흑이 1선을 두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 점의 역할은 이제 다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30초. 여길 그냥 끊어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네. 있다면 이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이 한 점이 다섯, 요석일 때 여섯, 끊어가는 겁니다. 일곱, 여기를 여덟, 늘면 네. 아홉, 굳이 열. 여기를 끊어잡지 않아도 남았습니다. 흑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여기를 끊어서 싸워갈 수도 있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네.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키울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때는 흑이 뭐 선택인데요. 이쪽으로 두어서 백을 이 선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수 치고 있는다면 그때 그냥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선수를 준다는 건가요? 네, 선수를 쥐고 다른 큰 곳을 가는 30초. 작전. 하나,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응수타진을 통해서 다음 작전을 결정하자는 거고 여섯, 상당히 고급스러운 일곱, 수이고 여덟, 네. 아홉, 조한승 선수를 좀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죠. 네. 호구로 받았어요. 호구는 가장 강수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기 단수 아니면 여기 느는 수는 다 흑의 계책 또는 흑이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 수는 흑이 못 살아 있다는 것을 지금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늘고 나서 이런 곳을 붙이거나 하면은 이 선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여기 모양만 놓고 보면 백이 하나, 괴롭죠. 둘, 그러나 셋, 여기 사활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다섯, 지금 조한승 선수는 여섯, 담보로 일곱,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덟, 윤준상 선수 늘어간 그 돌에 땀이 묻어 땀이. 있네요. 긴장을 했다는 건 준비 중이라는 것 같은데 일단 흑의 좌상 쪽에 못 살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못 살아 있다는 것은 좌변이 여기가 지켜져 있고 여기가 단단하면 그냥 간단히 붙여도 못 살아 있어요. 30초. 이 6점 요석이니까 둘, 받을 때 젖히면 셋, 넷, 간단하게 사활에 다섯, 걸립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제 흑이 붙이는 수를 봐야 되겠죠. 붙일 때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것은 늘어서 백이 잡힙니다. 역점이 그냥 잡혀버렸죠. 네, 아까처럼 넘어가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야 되고요. 흑도 여기서가 고민이거든요. 이도를 선수로 살리려고 한다면 단수를 치고 이어두면 살 수가 있어요. 먹이는 수를 30초. 방비하면 하나, 이미 여기 붙일 때 이제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살아있고 그 다음에 도망갈 수는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러면은 남았습니다. 잘 살고 이제 중앙까지 도망을 가는 결과 잘 된 거 아닐까요? 윤준상 선수는 뭔가 조금 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단수 쳐두고 살아두고 도망가는. 근데 도망을 간다는 거는 쫓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네. 이 그림이 있고 여기는 사실 붙이는 수 이외에 뭐 여기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치중 간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스킬 나오나요? 다섯, 네, 그거를 여섯, 보면서 그냥 일곱, 여기를 살아두는 여덟,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지금 그쪽으로 가네요. 여기를 살아두는 의미는 사실 아까는 선수로 살 수 있었지만 여기를 살아두는 의미는 당장 나와 끊자는 것을 노립니다. 백이 손을 빼면 나와 끊었을 때 당장 사활에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킬 거예요. 그때 아까처럼 여길 붙여서 두는 수법이 아니라 네. 뭔가 다른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30초. 하나, 뭐가 될지는 윤준상 선수만 준비하고 네. 있겠죠. 다섯,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냥 일직선적으로 1차원적인 수법보다는 여기에 다른 수를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백도 귀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나와 끊으면 좌상이 다 들어가요. 뭐 늘어둔다고 해도 선수는 아닌 건가요? 네, 늘어두는 것도 이쪽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도 네. 지금은 이 교환 자체로 흑이 살아 있어요. 30초.
하나, 이 단수만 섰을 때도 이것은 100% 살아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조한승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했는데요. 윤준상 선수가 좌변에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다른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 생각하기 힘든데요. 시간 연장은 아니겠죠? 아니죠. 이건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발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남들이 다 여기를 생각할 때. 네. 뭐 좌변도 아니고 아예 우상에서부터 풀어가는데요. 일단 무슨 뜻인지는 조한승 선수만이 알 것 같아요. 판을 정말 넓게 본다는 그 점 하나는 우선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좌상기에 고정되어 있을 때 바둑판을 넓게 보고 거기가 지금 중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네.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조한승 구단 다음 몇 수를 보면 알겠습니다. 전 AI 그래프는 끊기 전과 끄는 후가 똑같거든요. 네. 분명히 이 수는 있거든요. 당연히 나가 끊기면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지키는 수를 어떻게 지킬까를 놓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보통의 발상인데, 아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귀가 끊기면은 끊긴 자체로 잡힌 건가요? 여기는 단수를 치면 패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넉점이 지금 그렇게 요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고 늘면 그냥 패 형태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니면 그런 거 좀 어렵네요. 뜸을 들이시니까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찔렀을 때 이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선은 우변 쪽에서 주도권을 먼저 행사를 하고요. 찔렀을 때 대비책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흑도 우변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손을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아니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왜냐하면 둘, 여기는 셋, 둔다면 나가거나 한 칸 뛰거나 하는 건데, 네. 여덟. 백이 먼저 뒀기 때문에 이쪽 열. 주도권은 백이 쥐고 3번 있거든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석점을 가볍게 보고 좀 포기를 하고 내가 먼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뒀을 때 백의 응수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판을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바둑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퀵스의 11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준상 선수가 우변 받았네요. 네, 한 칸을 뒀고 이거는 무난한 진행이긴 한데 조한승 선수 입장에서는 우변을 눌러놓겠다라는 의도였다면 의도대로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어서 흑도 집을 차지하면서 가지만 네. 백이 그래도 중앙 쪽 발언권이 많아졌잖아요. 높아졌고
나중에 뭐 이런 곳 눌러가면서 중앙 쪽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네, 바둑이 상당히 재밌네요. 분명히 흑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끌고 가겠다 해서 좌변을 끊어갔던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백이 끌고 가고 있고요. 고수들의 뭐 반면 운영들이 보인다고 할까요? 네. 여기를 지금 조한승 선수가 보지 않고 우변 쪽으로 손을 돌린 거는 정말 좀 고급스러운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공지능의 승률로 몇 퍼센트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이런 네. 발상 자체가 사실 둘, 쉽지 않거든요. 넷, 다섯, 여섯, 바둑판을 넓게 일곱, 보고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런 발상이 없으면 여기 끊는 수 아예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좌상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사실 백이 받고 난 이후에 윤준상 선수의 좌변 어떤 수를 보여주려나 네.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나오기는 할까요? 글쎄요. 여긴 나중에 이런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백이 둔다면 상변을 상변에 나중에 붙여 끊는 수 등으로 30초. 맛이 나쁘고 하나, 이 둘, 수로 인해서 중앙 쪽 셋, 발언권은 계속 생기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좌하를 네. 먼저 붙였고요. 여기는 아예 그냥 안 두네요. 궁금하면 찔러보라는 이야기네요. 알고 싶으면 찔러봐. 예전에 그 유행어 중에 궁금하면 500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괜히 찔렀다가 지금 또 손해를 볼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500원 내고 싶은데요. 500원 내고 알고 싶은데요. 다섯, 여섯,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오. 그러니까 좌변에 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수거든요. 아까 붙이는 거는 기분은 당장은 두 수는 기분 좋습니다. 백을 일선으로 넘어가게 만드니까.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 흑돌이 그냥 다시 달아나야 되고 보여준다면 이수인데 이수의 의미는 막으면 여기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단수가 선수라고 보면 간단해요. 붙일 때 젖히면 네. 이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로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백이 귀에 붙여져 있는데도 30초. 물어봤거든요. 하나, 여기를 늘면 셋,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자, 다시 볼까요? 이수로 여길 두었으면 여길 치중 가서 막으면 그때 단수 치고 치받으면 이 넉점 잡힙니다. 네. 막았고요. 그러면 흑이 지금도 원한다면 단수 치고 붙이고 젖히면 이 넉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치는 순간 백이 이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네. 이렇게 두면 조한승 선수는 또 유유히 하나, 그래? 둘, 그럼 딴 데 두지 뭐. 셋, 또 다른 데 큰 곳 넷, 두면 되지. 다섯, 딱 조한승 여섯, 선수 스타일의 바둑이에요. 일곱, 흑은 여덟, 윤준상 선수답게 아홉. 두고 있고 네. 이렇게 강렬하게 치열하게 두고 있고 조한승 선수는 그래? 그러면 나는 또 다른 큰 곳 둘게. 두 선수의 개성이 정말 오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보로만 사실 이 바둑은 나중에 딱딱딱 그냥 기보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선수의 모습을 보고 또 흐름을 찬찬히 보니까 오늘 바둑이야말로 정말 두 선수의 개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TV 프로그램에 30초. 나와서 하나, 이 바둑에 둘, 대한 낭만을 얘기를 넷, 했었거든요. 네. 다섯, 근데 이 여섯, 바둑은 정말 일곱, 두고두고 좀 여덟.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낭만이 물씬 풍기는. 네. 윤준상 선수가 붙이는 좋은 맥점 보여주었죠. 네. 그래서 단수 치는 데까지 지금도 이을 수는 없고요. 네, 이을 수 없고 단수 치는 데까지 부분적으로는 아주 멋진 맥을 보여주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나 바둑은 일곱, 균형이 맞아 있다는 거. 여덟, 아홉. 근데 왠지 좀 백의 의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수는 내주고 선수 잡고 다른 곳 큰 곳 두고 또 여기를 방치하고는 있지만 네. 정말 바둑판 전체를 보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좌상은 아닌 걸까요? 저는 진짜 500원 내라 그러면 지금 내서 보여줄 나가면 낼 것 같아요. 5,000원이어도 저는 낼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뭐 여기 둘 것 같았어요. 네. 큰 자리 찾아가고 넓게 또 중앙에 두터움을 계속 살려나가는 의미에서도 이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윤준상 선수도 30초. 하나, 시선이 둘, 좌상으로 가 있지는 않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는 두 선수 모두 좀 나중 이야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정말? 근데 저는 시야가 좁아서 여기 나와 끝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두려고 백은 손 빼고 있으며 흑은 왜 안 두는 것인지. 만약에 흑이 두면 네, 백이 두 군데를 더 아닌가요? 30초. 하나, 뭔가 뒷맛이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지켜야 깔끔해질 것 같은데요. 여섯, 그럼 백이 좀 두 일곱, 번을 다른 여덟. 데를 둘 수 있다? 이런 뭐, 해석이 가능할까요? 조한승 선수의 논리, 또 조한승 선수의 구상은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두면 아직 맛이 남아있으니까 뭐 이런 네. 것까지 해두고 또 손을 빼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넉점이 패석이면 그냥 다시 이쪽으로 패를 하면 되거든요. 네. 넉점 버리고. 그러면 나와 끊으면 손을 또 빼고 큰 자리 두고 또 잡으면 또 큰 자리 두고 그게 조한승 선수의 구상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말을 30초. 하면서도 하나, 어려웠어요. 넷, 제대로 된 다섯,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덟, 균형 감각이 있어야 그렇게 두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얼추 균형이 맞는 바둑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균형이 잘 맞아 있고 서로 이 백이 중앙 쪽을 씌워가서 중앙을 두텁게 하려다가 또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흑이 이번에는 실리를 손해 보더라도 중앙 쪽을 지우면서 중앙 쪽에 힘을 싣고 있고 점점 이제 이돌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도 다시 또 신기했는데 백이 누를 거 지금 우중앙에서 다 눌러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선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다른 방향 쪽으로 가는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방향이 눌러서 두터움 쪽으로 갔다가 네. 다시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시 실리 쪽으로 갔다가 흑도 마찬가지죠. 실리로 갔다가 또 상대가 두터워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견제하면서 두텁게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한쪽만 파고 이제 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갈래 바둑에는 여러 갈래 노선이 있고 또 한 수 한 수 30초. 그 노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정말 바둑이 아니었더라면 갈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일관된 작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또 일관된 작전이 되니까 네, 계속 균형이 뭐 맞아 있고 두 선수의 하모니가 적절하게 지금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백이 30초. 중앙만 경영하고 다케미하고 단의 우주류처럼 중앙으로만 돌이 갔다라면 네. 그냥 그렇게 실리대 여섯. 이 세력 작전으로 갔겠죠. 그러나 조한승 선수가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집으로 가니까 또 두터움 쪽으로 가고 실리와 두터움을 주거니 받거니 네. 하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좀 예술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함께 했던 MC가 바둑 예술은 아니지 않나요?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30초. 이런 바둑을 두고 좀 하나, 예술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넷, 이제 예술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면 예술이죠. 정답이네요. 네.
요즘 뭐 현대미술만 보더라도 이 바나나는 왜 여기 있는데 이렇게 비싸지?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찬찬히 뜯어보고 정말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네, 이 바둑도 작품성 있는 바둑. 뭐 그래프와 승률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평가하기 30초. 그렇고 하나, 네. 내용을 찬찬히 둘, 뜯어봤을 때는 작품성이 셋, 있는 바둑으로 넷, 보입니다. 5, 6, 7, 근데 인공지능까지 얘기를 아홉. 하더라도 정말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최근 포석이나 최근 정석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선수의 개성이 지금 그대로 바둑판 위에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작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서로 아는 정석들의 바둑판 위에 놓는 30초. 진행이라면 사실 하나, 예술과는 둘, 거리가 있잖아요. 셋, 넷, 5, 6, 7, 8, 9, 자, 열. 한 마지막 마지막 한번 쇼기입니다. 이제 귀를 살아둬야겠죠? 네, 당장은 여기 침투하는 수 또는 지금은 입구자 두더라도 사활이 걸리니까 가장 쉽게는 이렇게 두고 살아두면 네. 무난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집으로는 백이 다시 버려드렸지만 이 돌들, 애초에 눌러갔던 돌들이 이제는 두터움이 아니라 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변의 경우에도 하나, 백이 두 수를 둘, 투자해서 벌렸지만 셋, 지금은 들어가면 넷, 누구 집이 더 많이 다섯, 나는지 모르죠. 6, 7, 이게 좀 득을 보면서 산다고 하면 귀를 빠지는 방법이 득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끝내기로도 여기 두는 것은 나중에 이쪽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쉽게 산다면 여기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 네. 살기 전에 뭐 이런 곳 응수타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뭐 인공지능 하나, 점수로는 많이 떨어질 둘, 수도 있겠지만 셋, 제가 두고 싶은 수는 넷, 여기 다섯, 하나, 여섯, 네, 그냥 살아두네요. 네. 이렇게 두어서 막으면 그때 살면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곳 왔을 때 이제 막는 자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살아둡니다. 흙은 노선을 하변 쪽을 파고드느냐.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여기 궁금해서 지금쯤이면 둘만도 한데요. 하변을 둔다면 이쪽인지 두, 또는 하나, 뭐 반대쪽인지도 둘, 봐야 되겠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선택할 길이 많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뭐 크게 하변과 우중왕, 좌상은 두지 않을 것 같고요. 우중앙은 아직 맹공격을 펼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단군마에다가 네. 무거운 돌이 아니라서 어느 쪽으로 쫓는다고 해도 가볍게 30초. 도망갈 수가 하나, 있거든요. 둘, 이쪽으로 쫓아도 도망가는 것이 넷, 달아나는 것이 어렵지 다섯, 않습니다. 여섯, 이 돌을 강하게 일곱, 공격하려면 여덟, 역시 여기서부터 끊고요. 돌들이 좀 중앙 쪽으로 흙돌이 쌓인 다음에 이 돌도 미생으로 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양쪽 양동작전을 펼치는 것이 공격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몰아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단곤마만 그냥 내가 너 쫓아가겠어 해서 쫓아가는 거는 몇 발짝 못 가서 그냥 달아나고 맙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시 좌상에 눈이 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좁은 시야라고 하셔도 저는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변을 둔다면 10초. 하나, 여기인지 아니면 셋, 이쪽인지는 네. 어렵습니다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이유는 이쪽을 살리는 것도 일리는 있을 것 같은데 백돌이 이런 곳에 오면 네. 여기 신경 쓰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백이 두는 게 선수가 될까봐 네,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 한 점을 잡자는 뜻도 있지만 백이 두는 것이 선수라면 역으로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뭐 집도 집이고 두터움도 차지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백도 반대쪽을 얻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백의 의도는 여기죠. 근데 이제 붙였어요. 붙였을 때 흙도 늘거든요. 있는 것은 이제는 흙이 이쪽 돌과 연결을 하자고 하면서 실리를 도려냅니다. 이거는 백이 두터움을 쌓아봤자 별로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때 백이 바라는 그림은 이렇게 두어주길 바랄 겁니다. 그러면은 백이 여기 젖히는 수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자세로 하변 쪽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둘 때 흙도 아마 이쪽을 우지끈 끊어갈까요? 끊어서 이으면 윤준상 선수가 바라는 흐름도 이런 흐름일 테고 뭔가 전투가 벌어지는 흐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어요. 중앙으로 있는 거는 이거는 흙이 불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밀어도 되고 나래자 해도 되고. 흙이 실리를 벌어들이고 백집을 깨는 사이에 네. 백이 중앙 쪽을 두텁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중앙을 두텁게 해서 백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한 칸이 이렇게 떡하니 띄어나와 있는 상황에서 30초. 하나, 뭐 흙이 불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밀거나 나리자 네. 해서 미나요? 네. 여섯, 거기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받아야죠.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 따내는 거, 이 패 부담 남겨두고는, 네, 두기가 어렵고요. 뭐, 날일자나 밀어서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면서 집으로도 크고, 백이 하변을 내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서, 글쎄요. 자, 밀고, 젖히고, 이렇게 치받아서 두나요? 이런 식으로 모양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밀어서 넘어가네요. 백도 마지막 반대를 치받아서 둘, 아까처럼 흙의 셋, 약점을 좀 노려볼 넷,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치받는, 일곱. 치받는 쪽에 돌이 와서 호구를 치더라도 흙은 받아야 됩니다. 네. 젖히고 치받겠다는 뜻일까요? 젖히고 치받을 때 흙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또 젖히는 자세, 다음에 뭐 단수 치는 자세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늘어서 끊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흙이 벌어들일 거 다 벌어들이고 네. 다시 뒤로 돌아가더라도 흙은 집이 많이 생겼고 백은 모양이 많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약점이 남아 있어서 또 지켜야 됩니다. 이건 백의 실패예요. 근데 마지막 저는 하나, AI가 둘, 망가진 것 같아요. 네, 다섯, 그냥 수평만 여섯, 지키고 있나요? 일곱. 오. 자, 오늘 바둑에서 처음으로 조한승 선수가 뭔가 화낸 듯한 느낌이 한 수가 나왔습니다.
만약 흙이 이어서 받는다면요. 이으면 지금 여기를 치받은 다음에 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교환이 없으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들여다봐서 이러면 차단인가요? 지금 하나, 심상치 않죠? 둘, 차단됐다고 셋. 봐야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었고요. 치받을 겁니다. 아니면 더 네.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는 변화를 아예 없애는 뜻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우화가 바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쵸? 이거는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치받았고 네. 단수치고 이렇게 받으면 당장 이렇게 뒀을 때 지금 탈출 수단이 안 보이죠? 어떻게 두더라도 탈출은 잘 안 됩니다. 어렵나요? 네. 우하기 쪽과 수상전을 하자고 하기에도 패 비슷한 모양이 나올까요? 네. 이건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남았습니다. 조획기를 사용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하기와의 수상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두고 이거를 우선 차단입니다. 네. 연결은 안 돼요. 그런데 치중 갔을 때 의외로 백도 수가 많지 않거든요. 30초. 하나, 그리고 둘, 자체로 사는 수는 없고 셋, 넷, 이 수상전을 봐야 다섯, 되겠습니다. 여섯, 시간이 일곱,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아홉, 받아줍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이단 조침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석점 잡히고 두겠다는 건데 백이 잘 네. 됐어요. 이거는 다시. 석점을 살릴 수도 없고요. 네, 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끊는 것은 수상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버티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네. 워낙 다섯, 40초에 두기에는 너무 짧죠. 좀 겁나기도 하고. 근데 흑도 겁나고 백도 겁나는데 흑이 우선 그 길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놓아보면서 이게 수상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놓아보면서 할 수 있지만 윤준상 선수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결과니까 네. 바로 끝날 수 있는 승부거든요. 네, 수상전 쪽을 선택을 하진 못했고 한 발 조한승 선수의 위협 사격에 윤준상 선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약간이나마 포인트를 올렸고요. 요석을 잡으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윤준상 선수도 이거 좀 당했네 싶지만 한 방에 이 바둑이 끝나는 승부로 가기보다는 네. 그래도 길게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변도 다 정리가 된 거고요. 네. 남은 공간이 여기. 정말 자상일 네. 것 같아요. 아니면 자, 여기서 사실 문제예요. 부분적으로는 여기 젖히는 수 정말 크고 두텁거든요. 안 두면은 당장 백이 사활 추궁했을 때 꽤 많이 시달립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둬야겠네요. 흑도 둬야겠고 백도 여기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저상기 쪽으로 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요. 이수가 이제 정면 대결을 피한 의미도 있지만 이수 자체도 이도를 살린 거잖아요. 우하에 끊기는 점을 보강을 한 건데 여기 석점을 백이 잡는 순간 완벽 보강이 안 됐어요. 여기 치받는 순간 다시 끊기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막으면 막아야 되죠. 여기 하나 해놓을까요? 이렇게 두고 여기 끊기면 백이 아무 염려 없이 다시 곧바로 끊어갈 수 있어요. 백은 거의 살아있고 네. 흑은 여전히 몰리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이 석점이 잡혔다고 보는 순간 이 수도 확실한 지킴수가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곳에 와 있는 것이 둘, 안전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중앙을 먼저 건드리네요. 네, 뭔가 지금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여기 큰 자리인 거 당연히 알지만 네. 당했다고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는 길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목적은 이런 곳에 백돌이 오면 자연스럽게 여기 약점을 보강하자라는 뜻도 있고요. 공격을 네. 통해서 이쪽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요. 분명히 여기 마지막. 치받아 왔을 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쪽을 씌워갔지만 열려 있는 자리였고요. 어떠세요? 좌상은 아직도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끝날 때까지 흙이 찌르기 전까지는 궁금할 것 같고요. 백이 만약에 지키게 되면 나중에 두대국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찌르면 어떻게 돌려고 했는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알겠네요. 네, 네. 500원 아꼈습니다. 네, 500원 아껴도 되겠네요. 조한승 선수가 보여주겠네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초반 같은 경우라면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두고 또 다른 큰 곳 두고 흙이 지키면 또 다른 큰 곳 두고 이런 구상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마지막. 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판이 달라졌기 둘, 때문에 정리가 됐어요. 네, 넷, 생각도 달라졌을 수 다섯. 있거든요. 여섯, 일곱. 막았고요. 이 바둑에서 지금 둘 수 있는 다른 곳이라면 우선 여기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쪽을 이제 단수 친다든지.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아까 끊어가는 맛 노릴 수도 있고요. 중앙에 좀 백도 떠 있는데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뭐 당장 건드려서 끊을 수 있으면 끊고 만약에 흙이 이런 곳 두어주면 네. 그때 흐름 타서 안정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여기 물어보고 마지막. 싶기도 하고 하나, 예. 단수 쳐보고 싶기도 셋, 하고 근데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다섯, 궁금하고 여섯, 일곱. 갑니다. 응수타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막아주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끊어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백이 주도권을 줍니다. 흙은 계속 몰리면서 우변도 문제가 되겠고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뭐 두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 시점에서 흙이 이런 곳을 두어주면 뭐 문희기는 지켜두는 것 자체가 한 수 가치가 있고 흙은 또 지켜야 되고 백이 선수를 잡고 뭐 이런 흐름이라서 여기 적절한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이고 이렇게 흙도 바꿔치기를 가자고 하기에는 마지막. 우화가 좀 하나, 큰 형태군요. 셋, 한 20집 네. 정도 되죠? 다섯, 여섯. 이렇게 끊어 잡을 수 있으면 네. 20집은 됩니다. 입고 난 이후에는 훨씬 크겠네요. 이 바꿔치기요? 네. 중앙과 바꿔치기는 우하는 100% 잡혀 있는데 상변은 글쎄요. 뭐 맛이 좀. 네. 70% 될까요? 맛이 나빠서. 자, 윤준상 선수 고민이네요. 잊고 버티는 거는 근데 이건 주도권이 백이 확실히 하나, 줍니다. 그래서 둘, 여기나 여기 셋, 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날짜로 물어보고요. 백도 20집짜리를 잡고 이제 이 모험을 하기에는 말 그대로 모험이죠.
이게 잡히면 훨씬 크니까. 상변 쪽에 뭔가 맛을 노려갈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곳이나 이런 식으로 맛을 노려갈 수도 있겠고요. 조금 도움닫기가 되면은 정말 안 받아도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그냥 마지막 뛰는 것은 하나, 나중에 붙여서 끈차고 하는 수가 남아 있어서 이것은 연결이 다섯, 부실합니다. 여섯, 시받기는 좀 싫고요. 여덟. 그래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려다가 이것도 약간 고급 스킬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좀 이거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고급 스킬인데 좀 모험일 수도 있는 받아주면 붙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 한 점을 도로 꿀꺽 삼키겠다는 뜻이죠. 네. 흙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이렇게나 네, 이게 뭐 가장 보통의 반발 수단이겠네요. 그때 지키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나중에 뚫는 수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뚫는 맛을. 이 30초. 하나, 여기를 먼저 둘, 다 악수 둬준 다음에 셋, 나중에 두면 넷, 이 한 점의 가치가 다섯, 작기 때문에 여섯, 받아줍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네. 흙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역시 없고요. 반발이었고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 백의 모양이 좀 엷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둔다고 했을 때 맛이 있지만 흙이 먼저 와서 흙이 꿀꺽 이 한 점을 삼켰을 때는 오히려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말 그대로 정말 고급스러운 작전이지만 고급스러운 작전이 먹힐지 안 먹힐지. 실이 될 수도 있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뭔가 좀 이 돌 행마하기가 다섯. 부자연스러워졌거든요. 예. 어? 오, 이야, 조한승 선수가 오늘부터 달라지는 건가요? 거기를 바로 끊어가요. 아니, 여기는 괜찮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근데 진짜? 아니, 여기 백돌이 있으면 말이 되는 작전인데 네. 좀 놀랐습니다. 30초.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둘, 정말 셋, 오직근 여기 넷, 붙여서 다섯. 삼키자고 하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흙도 하나 받아뒀고요. 받아주면 근데 오히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주면 이렇게 붙이는 이게 생기는데요. 받아주면 백이 오히려 할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수로 그냥 바로 우변 잡으러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역시 상변 계속 네. 건드려 가죠. 자, 그래프도 이제는 좀 백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셀테리온과 킥스의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자, 조한승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바둑. 자, 상변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덧치고 이었습니다. 예. 다섯, 이을수로 여기를 들여다봤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분명 그래프도 백이 백쪽이었는데 네, 여기를 왜 안 뒀을까요? 이수로 여기를 두면 있는 것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뒤로 못 넘어가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뭐 아무튼 바둑은 복잡해졌습니다. 네. 백은 오히려 이 5점을 가볍게 보고 있고 여기를 두텁게 눌러 막은 것은 다음에 뭐 좌상 쪽을 움직일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돌을 꿀꺽 아무 맛 없이 삼킬 수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다고 쉬운 게 아닌 건가요? 그냥 붙이면 거의 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30초. 하나, 둘, 셋, 근데 더 크게 삼키려고 합니다.
상변을 받으면 아예 전체를 씌워간다는 네, 건가요? 다음 할수록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안으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상변을 받는 자세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선수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선수인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지금 아직 우화가 연결인 상황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 깜빡하고 있었네요. 여기가 지금 한 수 덜 두어진 상황이죠. 네. 아, 그래서 흙도 작게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크게 잡으려고 하는 거네요. 이제는 쉬우면 잡았죠. 더 크게 잡으려고 하나요, 설마? 이렇게만 잡아도 꽤 크게 들어갔거든요. 더 큰 방법이 있나요? 30초. 하나, 아니요, 뭐 이렇게 둘 것 같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정도만 해도 흙이 잘 됐죠? 뒷맛은 없을까요? 눈에 띄는 뭐 당장 수나는 맛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곳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중 얘기예요, 근데. 네. 만약에 그냥 밀고 빈 삼각 둔다면요. 아, 이렇게요. 네. 마지막 이것도 맛이 좀 하나, 있겠네요. 우상도 셋, 좀 찝찝한 네, 것 네. 같아서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아직 형세는 모르겠어요. 네. 흐름은 흙이 조금 잘 된 것 같거든요. 둘,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좌변, 좌하, 일곱, 우하 여덟, 정리 안 된 것이 너무 아홉. 많지 않습니까? 좌상. 좌변을 안 봤네요. 여기 지금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방금 네. 말씀해주신 여기 이 맛을 확실하게 봉쇄를 하는 의미가 있죠. 여기 돌이 있어도 이제는 그 수가 없고요. 백도 받아두면 좌상에 다시 또 수가 나는 거 아닐까요? 좌상은 언제든지 좀 맛이 있고요. 흙은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아예 네. 좌상 쪽을 못질하자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좌변은 하나, 넘겨주고요.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분명히 네. 백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수가 바로 생겼습니다. 꽤 강력한 수. 그래서 흙은 그냥 하나 받아두는 게 꽤 커요. 맛도 좋고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두는 것. 이으면 이 넉점 크지만 뭐 또 여기 젖혀 이어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하귀도 남아 있고. 네. 갑자기 그래프가 많이 넘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집 엄청 많이 나네요. 지금 계산해보고 좀 놀랐어요. (70집은) 나 있습니다. 흙집이. 백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를 잡아야 (60집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냥 잡아서는 조금 네. 나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으로 향합니다. 네, 이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표정에 조금씩 조한승 선수가 일그러지고 있는데 분명히 흐름은 지금 좀 좋지 않다라는 걸 네. 느끼고 있을 거고요. 백이 얻어낸 게 지금 여기 뚫은 거잖아요. 네. 여기 뚫는 사이에 좌상 깔끔하게 잡혔고 중앙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30초. 중앙이 하나, 둘, 셋, 뭐랄까요? 좀
생으로 네. 들어갔다. 네. 다섯, 그러니까 여섯, 아직 일곱, 여덟, 아홉, 베개 입장에서 좀 바라는 그림이라면 네. 뒷맛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흙이 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 예. 붙이는 수가 만약에 강력하다면 막는 것은 뚫어서 이건 흙도 겁나고요.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쪽 맛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수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건 백도 희망이 있는 거죠. 여기가 잡혀져 있다. 흙이 하나, 지키고 여긴 잡혀져 둘, 있는 형세다라고 본다면 백도 충분히 다섯, 집으로 대항할 수 여섯, 있습니다. 일곱, 거기 잡아요. 낙관입니까? 낙관인가요? 낙관이요? 여기 잡을 형세는 아니라고 봤는데 최소한 여기 진짜 붙여서 뭔가를 바로 노려간다든지 네. 거기도 아프네요. 거기도 아파요. 백이 먼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수 치는 것도 네, 뭔가 맛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이수가 지금 그러니까 조한승 선수가 분명히 흐름이 안 좋거든요. 계속 손해 보고 있는 것 잘 알 텐데 여기를 어쩔 수 없다고 봤을까요? 아니면 수가 잘 안 보이니까 이수는 하나, 나쁜데 너무 평범하게 두는 느낌이라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윤준상 선수의 손이 빨라지고 있죠. 네, 지금은 흐름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을 거고요. 이수를 보고서 그 느낌이 좀 더 강해졌을 겁니다. 여기를 가만히 두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내가 여기를 이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굉장히 고민되는 장면이에요. 괜히 좋은 바둑 여기 이었다가 부침당해서 이 대마가 살아가면 어떡하지? 네. 맛이 나빠져서 수가 나면 어떡하지? 둘, 그래서 여기를 셋, 가만히 놔둬도 넷, 흑이 사실 이을 수 있을지 다섯, 없을지 허허실실 작전으로 백은 안 여덟, 두고 짜나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도와주니까 그러면 내가 큰 자리 차지하면서 두면 이건 집이 많거든요 흑이. 그 얘기해주신 그 붙이는 자리 말고는 네. 노려볼 수 있는 뒷맛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안에서 두 집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도 보기 어렵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중앙을 좀 키워볼 생각일까요? 네. 여기를 막기 전에 여기 돌이 오기 전에 받아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30초 하나, 이런 곳을 두려면 사실 셋, 이런 수로 넷, 다섯, 두어야 여섯, 맞죠, 사실은.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뭐 이겼습니다입니까? 확실하게 손질을 네. 하네요. 이렇게 해도 꽤 남는 바둑일까요? 두텁게 두어놓는 이유는 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팩감을 없애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집으로 봤을 때도 중앙에 큰 집이 안 나면 흑이 집이 많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집이 75집은 확실히 나 있습니다. 백은 중앙 이쪽을 잘 정리를 해야 70집 정도거든요. 네, 여기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둘, 흙이 거의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흙이 패를 졌을 때 다섯, 거의 부담이 없는 여섯. 패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패를 잘 견디면서 패감을 쓰면서 잘 견디면서 중앙 쪽도 집을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백으로서는 중앙을 먼저 경영해야겠네요. 네, 네, 지금 이 수는 막은 수는 네, 우상을 지킬 겨를은 없고요. 네. 중앙 쪽, 이 좌중앙 쪽을 최대한 넓혀가야 되는 건 맞아요. 바로 바로 걸어갑니다. 두어 네. 가는군요. 자, 이제 백감을 따져봐야 할 테고요. 마지막. 제가 뭔가 집을 잘못 세고 있었네요. 흙집이 거의 80집 정도까지 나네요. 네. 네, 흙집은 80집은 납니다. 뭐 화변을 안 쟀던지 잘못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흙의 입장에서는 팩감으로 2방 정도 중앙에 연타해서 중앙집만 안 내주면 확실히 괜찮다. 이 정도 하나, 판단인 것 같고요.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백은 중앙도 지켜내면서 우상 패까지 네, 바쁘기는 하네요. 바쁩니다. 흙도 어설프게 팩감을 너무 얕은 곳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는 거는 이건 별로 뭐 팩감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서 좀 두수를 두더라도 확실한 곳을 얻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팩감 공장이죠. 네. 그곳에 팩감이 많이 나옵니다. 꽤 나오겠어요. 백은 이제 어느 쪽의 팩감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아, 이 정도도 네, 다 가능하군요. 2개 정도는 나오겠죠? 2개 정도는 나옵니다. 흙은 좌변에서만 2개 이상 나오는 거죠. 여기요. 예. 네, 여기는 뭐 맘만 먹으면 하나, 둘. 네, 먹여치는 자. 네, 근데 먹여치는 건 손의 팩감이라서 아낄 테고요. 제일 쉽게 쓰면 3개는 나오죠. 근데 아마 여기는 흙도 조금 아낄 거예요. 왜냐면 중앙 쪽으로 흙돌이 왔을 때 이렇게 선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프로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아끼다가 오히려 네.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지금이 그 타이밍이군요. 네. 나중에 가능성을 보고 아끼는 거죠. 혹시라도 이거 괜히 해놨다가 악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아마 쓸 겁니다. 좌상도 팩감이 되는군요. 네, 거기도 팩감 집으로 손해는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네,
흙이 이 패를 좀 꼭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백이 남은 팩감은 이제 한 개는 확실하고 2개 정도까지도 확실합니다. 네. 3개까지는 손의 팩감이 아닌 걸 쓸 수 있고 흙은 1개. 여기도 아마 아낄 거예요. 이 자리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흙돌이 이쪽으로 왔을 때 끝내기에서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다섯, 뭐 정말 필요할 때 쓸 겁니다. 네. 여기 한 집이라도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 있으면 안 쓸 거예요. 먼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진짜 먼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아끼는군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네. 그래서 확실한 팩감부터 쓰고 여기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고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근데 이게 꼭 고수와 상관이 없이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네.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징입니다. 아낍니다. 셋, 많은 가능성을 다섯, 내포해두고 아끼죠. 여섯, 네, 생각보다 네. 그 중앙 관련한 팩감은 많이 안 나오는 거군요. 중앙이요. 네, 백이 우중앙. 아, 이쪽이요. 예.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이런 하나, 끼우고 패 모양을 만들어야 될까요? 뭐 만들려고 하면은 네.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이 자리도 좀 아껴두는 건가요? 아, 이쪽을요? 네. 우선 근데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팩감인지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팩감, 정말 이 패를 이겨서 바둑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좀 뭐 속돼 보이고 속수같이 보여도 이런 식으로 쓸 텐데 네. 30초, 괜히 잘못 쓰면 이게 집으로 손해거든요. 둘, 악수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도 팩감이 되긴 될 텐데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악수를 안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팩감부터 지금 써나가고 있고요. 지금 같은 타이밍에 아까 그 날일자 네. 자리 붙이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곳이요? 예, 네. 이런 곳을 팩감으로는 안 될까요? 어떻게 받을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 근데 이수도 또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팩감이 어렵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일단 악수인데요. 악순가요? 그 수도 많은 가능성을 줄였죠. 여기 붙이는 수 줄였고 아, 그러면은 패를 꼭 이기겠다라는 뜻인 것 의지네요. 같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수가 없으면 뭐 붙이는 수 나중에 뭐 돌이 왔을 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수로 인해서 다음 한 수 흙의 다음 한 수는 그러니까 여기 늘지 않으면 이수는 무조건 악수입니다. 뭐 집으로 한산해서 몇 집 악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손해 팩감은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집이 손해가 될지 말지 손해 팩감인데 그걸 쓰기 싫어서 지금 여기 쓴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쓰는 것보다 이 약수가 더 악수 아닐까요? 근데 지금은 이 수를 썼으니까 네. 하변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섯, 이제 성향이라는 여섯, 겁니다. 이거는 딱 네. 여덟, 봤을 때 그래도 집으로 나중에 정말 한 집이라도 손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안 쓰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썼지만 이수도 분명히 악수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거 아끼는 건 참 재밌네요. 저도 근데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수 있으면.
그 30초. 우하의 단수 같은 자리도 팩감이 손해가 될까요? 이 자리요. 예. 이 자리도 받아주면 당연히 쓰는데 네. 이 계산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따내서 네. 받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흙이 따내면 같이 따내고 따내면 이런 계산으로 했을 때 흙이 이겼다 라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팩감 되죠. 훌륭한 팩감입니다. 근데 먼저 찌르니까 머리가 좀 아파오긴 네, 하네요. 좀 골치 아파지죠. 예. 계산도 다시 해봐야 되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이거 나가서까지.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끊는 수의 체면, 끊는 수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는 있는데 네. 이 팩감은 물론 이제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둘 때 안에서 뭔가 하자는 거. 그리고 이 수 교환 자체가 꽤 악수거든요. 이 좌중앙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을 때 바깥에서 깎을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적진에 들어가서 포위당한 셈이잖아요. 네. 셋, 이래서 다 잡히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가둬두겠죠. 그리고 여기서 팩감이 몇 개가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윤준상 선수는 2패를 무조건 이겨서 승부를 이기겠다라는 지금 노선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 팩감, 손의 팩감을 계속 쓰더라도 2패만 이기면 내가 이긴다라는 노선으로 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수 팩감을 많이 써주면 네. 이제 백도 체면 불구하고 이런 속수 팩감 다 등장하죠. 아까 말씀한 이런 것도 다 등장하죠. 네. 이제 진흙탕 승부로 가는 거죠. 서로 누가 손해냐를 아까는 서로 누가 손해 안 보는 팩감을 쓰느냐로 패를 했다면 일곱, 여덟. 뭐 지금은 이제 뭐 네. 손해고 뭐고 이제 흙이 이렇게 먼저 손해를 본 이상은 백도 그러면은 뭐 손해 팩감 계속 쓰면서 패승부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팩감이 무한으로 나오겠는데요. 네, 뭐 서로 팩감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패는 어렵습니다. 30초. 과연 패의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조한승 선수와 윤준상 선수 이지명 맞대결입니다. 돌고 돌아 우상의 패싸움이 중요해졌는데요. 네. 백이 팩감을 쓰고 따낸 장면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자리도 자, 깊숙하게라기보다는 지금 갈 수 있는 최적의 선이죠. 더 깊게는 못 들어가고 더 얕게 가는 건 의미가 없고 백이 패를 해소하는 건 여기 선수 그냥 치받기만 해도 또는 이런 곳만 두어도 이도를 살려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백은 하나,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한 수 한 수가 왜 이렇게 셋, 어렵죠? 넷, 모양으로는 초읽기가 마지막이에요. 네, 모양으로는 이런 급소 가야 될 것 같은. 안 해소를 봤습니까? 합니다. 흙은 살려놓을 네. 수 있고요. 단수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뭐 가장 쉽게는 단수치고 치받는 수 또는 한 칸까지 되면
아까 그 날일자 한 칸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눈목자의 한 칸은 많이 네. 깬 건가요? 한 칸 그래도 더 들어갔잖아요. 한 칸이 지금 한 4-5칩씩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두는 수가 안 되면 연결입니다. 근데 지금은 치받고 끊어서 또는 이렇게 두어도 되겠네요. 이쪽 끊는 수, 이쪽으로 가는 수와 이쪽으로 나가는 수. 둘, 셋, 넷, 단수는 다섯, 선수가 아니고요. 여섯, 일곱, 아까처럼 됐을 때. 단수 이어줘도요. 그러니까 끊는 수와 네, 이렇게 끊어서 쭉 밀어서 잡는 수와 네. 2점 잡는 수 맛보기. 자, 붙였는데요. 여기 뭐가 있어도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30초. 하나, 뭐가 있을까요? 둘, 셋, 넷, 지금 단수 치는 거는 약간 뒷북 느낌이 있죠. 이어주면 뭐가 네. 있어도 있을 것 같아요. 수가 여기를 붙여볼까요? 뒤로 네, 받으면 아까 여기를 아껴둔 의미가 여기서 나오죠. 이래서 아껴뒀군요. 네, 이래서 아껴두는 이런 것 때문에 아껴두는 네. 거예요. 네. 마지막. 그러면 하나, 나가면 단수 모양이기 때문에 셋, 연결되고. 넷, 치받는 것도 안 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은 뒤로 갈 수밖에 없나요? 지금요. 네. 붙이면 수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둬도 단수가 선수면 끌고 나오는 게 네. 가능은 합니다. 뭐 이게 몇 집 꾸내기인지는 확실치 않아도 뭐 이런 수는 남아 있어요. 그냥 사실 단수 치고 붙여도 수는 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어갔어요. 네. 수를 지금 당장 수를 낼 수 있느냐를 묻고 네. 있고요. 백도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뭔가를 노려야 됩니다. 만약 흙이 그냥 뒤로 연결을 하고 막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네. 그러면은 집균형은 어떨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아예 중앙 쪽을 두텁게. 뒤로 간 건가요? 근데 이것도 참, 네. 백의 입장에서는 싫은 게, 여기 단수 치고 끼워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붙인 수는. 네.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흑도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곳에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아끼는 의미가 뭐 마지막. 계속 남아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두면 살려 나오는 수 있죠. 다섯, 그렇네요. 일곱. 참 받기 쉽게 생겼네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남아 있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전히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까지요. 되게 아, 또 받아야 되는군요. 최상의 효율을 추구하는 붙인 수부터 아주 깔끔하게 네. 여기가 뭐 당장 이 2점이 못 살아나오면 지금 사실 뭐 이런 곳 지키더라도 바깥쪽으로 지키더라도 치받아서 선수 잡고 이쪽으로 오는 게 낫네요. 그리고 지금 그냥 여기 한번 또 따내보는 게 커요.
30초. 자체로도 집으로 하나, 큽니다. 100이 따내면 네. 여기 집으로도 넷, 꽤 크거든요. 넷, 백이 선수가 안 다섯, 됐었군요.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렇게까지 낙관합니까? 그 정도로도 이겼다라는 뜻일까요? 그래프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일단 크죠? 크고 네. 아니면 이게 선수면은 딸 텐데 둘, 아니면 여기도 크고요. 일단 땄어요. 네, 따는 자리가 큽니다. 근데 중앙 받은 걸로 봐서는 이것도 받지 않을까요? 윤준상 선수는 이걸로 이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받은 걸로 봐서는. 삼십 초. 하나, 둘, 막아서 받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이 선수 잡고 여기 올 수 있으면 미세한데요. 그러니까 선수라는 건 상변의 처리가 네, 만약에 이렇게 두고 흙이 올 수 있으면 당연히 흙이 집이 많거든요. 네, 지금 손 빼기에는 찝찝해 보이긴 네, 한데요. 많이 찝찝해요, 이거는. 많이 아니면- 찝찝한가요? 아니, 그냥 찝을까요? 그냥 찝어야 될까요? 아까 이 모양에서. 30초. 이거 뭐- 하나, 시끌시끌 하거든요. 아, 네. 넷, 바로는 어려울까요? 수를 내기가? 네, 먼저 바로는, 지금. 네, 여기 약점이 남아있으면.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정리가 안 된 곳이 다섯, 많지만 지금 여섯, 흙이 여기를 일곱, 받아야 되고 100이 여덟. 저하게 올 수 있으면은 꽤 미세한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안 받은 건가요? 일단 안 받았고 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어떻게 되죠? 아무 수 없습니까? 아까처럼 찝는 게 안 됐던 맞아요. 건가요? 하나, 이 수가 둘, 셋, 치받고요. 넷, 네. 다섯, 끊을 때 여섯, 여기를 먼저 일곱, 단수 치고 지금 여덟. 나와서 수는 안 된다라는 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수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확실히 이상한 게 여기를 둔 다음에 또 여기를 둔 꼴이에요. 환원을 해보면. 더 넓힐 수도 있는데요. 더 넓힐 수도 있고 안도도 이 한 점 잡아있는 상황에서.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노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가 계속 노리던 수이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겠네요. 아예 흐름을 지금 흐름 자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어요. 두 선수가 우선 형세 판단도 제대로 될지 지금 어떻게 형세를 보고 있는지도 네. 궁금하고 하나, 둘, 윤준상 선수가 네. 분명히 좋은 흐름에서 이 수가 확실히 여섯, 좀 여섯, 일곱, 확실히 많이 느슨했던 것 같고요. 아홉, 일단 바둑은 아예 모르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승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패 변화도 남아 있고 여기 맛도 남아 있고 집으로 가도 미세한 것 같고 지금부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는 도저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으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근데 지금 백은 석점만 버리면 되는 건가요? 이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를 두면 네. 이렇게 살리는 수가 있어요. 석점을 잡자고 하고. 좌변이 걸리는군요. 네, 따내면 여기가 선수니까. 네. 이게 다 살아오거든요. 30초. 다 살아오는데 하나, 둘, 대신 백도 여기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흙이 더 득을 봤을 흙이 것 더 득을 같은데. 받겠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먹여치는 수 선수. 살아온 게 거의 15집 가까이 되고 여기는 네, 다시 10집 강.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득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하나 남은 게 있나요? 둘, 변수라고 한다면 네. 다섯, 여섯, 일곱, 그쪽이요? 여덟. 그쪽이 맞나요?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아픈 것 같죠? 석점 선수로 뜯기고 이렇게 가면은 지금 6점은 연결. 흙이 네. 그래프가 2대2예요. 지금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네. 여기 찝는 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졌나요? 이거는 정말 맛이 좀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찌르면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흙이 네. 다시 잘 된 것 같아요. 백이 이거라도 왜 선수를 안 하죠? 이렇게 되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아니, 아닌가요? 네, 인공지능을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걸로. 네, 믿지 않고 요즘 방송을 좀 알아서요. 뭔가 한바탕 뭐가 휙 지나갔는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없는 네, 거겠죠? 이제는 수가 확실히 안 나요. 이렇게 찝어도 그냥 찝었고 네. 그러니까 백이 노리는 게 이렇게 된 다음에 사실 여기 뭔가 수가 나는 거를 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 돌이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여기를 선수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모양이었을 때 백이 하나, 이렇게 두는 게 가능했는데 네. 흙이 여기 돌이 오는 순간 아무것도 다섯. 없어졌죠.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기만 지금 공짜로 흑에게 뜯겼기 때문에요. 이제는 마무리를 보고 계산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 이호승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이 종국됐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해 보시죠. 거의 마무리까지 다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과연 이 대국으로 팀의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마지막 대국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네. 아, 강승민 선수가 마무리를 짓는군요. 네, 힉스가 이렇게 되면 승리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전반기를 서력하네요. 네,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졌고요. 강승민 선수 확실히 상승세네요. 강승민 선수의 승리로 11라운드 3경기는 킥스가 가져갑니다. 이제 마지막 대국인데요. 자, 좀 뒤늦지만 찝어갔습니다. 아, 네. 이 수를 몇 수 전에만 두었어도 흑이 정말 고민을 했을 텐데 여기 돌이 없을 지금은- 때 찝어갔어도 네. 꽤 득을 볼 수 있었는데 뭔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느낌이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로 깔끔한가요? 네, 지금은 수가 안 납니다. 확실히 뭐 단수 선수의 중앙이 워낙 깔끔해져 있어서 그냥 네. 뚫으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변화가 다 마무리가 돼버렸죠. 하나, 둘, 우변에 붙이는 끝내기는 가능할까요? 다섯, 네, 여긴 돼요. 네, 여긴 날카롭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 어? 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게 있나요? 그냥 뭐 받아주면 어차피 관계없이 끊으면 단수 선수에 나오고 찌르면 되거든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차이가 좀 벌어져 있네요. 수가 나지 않는다면 네. 이게 확실히 이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 수가 분명 날 것 같은 형태인데 이 자리가 중앙이 정리가 되니까요. 네. 그쪽을 먼저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기회라면 좌변 6점을 잡기 전이었던 건가요? 아, 근데 그때는 너무 뭐가 뭔지 모르는 흐름이어서 네. 네, 확실히는 네, 그리고 초반은 백이 특히 여기 석점을 잡은 상황에서는 백이 확실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좀 조한선 선수가 불필요하게 판을 어지럽게 이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네, 어지럽게 이끄는 거는 윤준상 선수가 오히려 반겨야 하는 흐름이고 네. 윤준상 선수가 어지럽게 만들고 싶었었는데 조한선 선수가 뭐 스스로 좀 불필요하게 그렇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 맞대결에서도 킥스의 윤준상 선수가 가져갑니다. 오늘 정말 멋진 전체를 판단하는 네. 흐름으로 끌어갔던 조한승 선수였는데요. 전반은 조한승 선수의 승리까지는 모르겠고 멋진 바둑이었다면 네. 중반 이후는 역시 윤준상 선수 전투가 일어나면서부터는 윤준상 선수의 강미가 물씬 한 판이었고 네. 윤준상 선수 또 이번 대국 승리하면서 개인 다승 공동 2위까지 네, 올라섭니다. 8승 2패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로써 네, 킥스가 4승 1패. 11라운드 3경기를 가져가네요. 네, 킥스가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승리와 함께 6승, 이제 수려한 합천과 같은 네. 순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지난 라운드 포스코에게 역전을 하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네. 오늘 또 대승을 거두면서 앞으로는 이제 탈중위권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의 오늘 정말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뭐 정관장 황진단처럼 연승하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셀트리온이 4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좀 고민이 커질 것 같고 혼전의 중위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4승 팀이 좀 계속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라운드 한 라운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11라운드 3경기가 끝났습니다.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킥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6승 4패, 수려한 합천과 같은 6승 4패지만 개인 승수가 1승 차이가 나네요. 네, 4승 팀이 여전히 6팀 이런 시즌이 더 있었을까요? 그대로 네. 6팀이에요. 네, 자, 이제 11라운드 마지막 경기, 화성시 코리오와 사이버 오로의 대결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나연 선수가 다시 또 만났어요. 네,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경기도 사실 이기는 팀은 또 상위권 진출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판 한 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5승으로 올라서게 되는지 내일 경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